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CPTD의 개념에 이어서 안에 이제 진짜 몸통인 기본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부가 원리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CPTD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의 개념도 보고 전체적인 의미를 한번 봤습니다. 자, 이런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유래를 보면 방어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 방어 공간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CPTD의 주장자가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방어 공간이라는 이론이 나오기 이전 단계의 중간 이론이죠. 이 방어 공간은 거기 나와 있는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처럼 이제 주택이 고층화되고 또 아파트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범죄 원인이 된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죠. 더더군다나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구별에 있어서도 이게 흐릿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도로에서 어떤 밖에서 봤을 때 건물을 바라보는 방향, 뭐 이런 부분들도 범죄하고 관계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도로에서 그 건물로 어떻게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느냐, 혹은 이용이 용이하냐, 혹은 번거로우냐,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내용들도 안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스카 뉴만이라는 사람이 방어 공간이라는 책을, 논문을 거기에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공동주택에 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이콥스 주장과 같이 이 공동주택이 범죄에 있어서는 그다지 좋지 않다, 오히려 범죄 원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 공동주택의 설계 구조 자체가 범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환경에 있어서 이 디자인을 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만드는 게 오히려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진행을 하게 되죠. 이론을 전개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비로소 환경 디자인을 통한 범죄 예방 이론이 성립이 돼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이제 주거와 관련된 이 영역성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자신의 어떤 소유의식,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만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영역을 일단 확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감시를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내 거야라고 하는 이 소유의식이 있는 영역성이 확고해짐으로 인해서 이 부분 안에서는 확실하게 감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레이 제퍼리라고 하는 사람이 CPTD, 즉 최초의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이 주장에서 앞에 보셨던 것처럼 기본적 전략과 부가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돼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 통제, 그리고 영역성 강화라고 하는 세 가지를 기본 원리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자연적 접근, 자연적 감시, 자연적 어떤 접근 통제, 혹은 영역성 강화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말 그대로 자연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본 원리이다, 이렇게 혹은 기본 전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이고, 안에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시면 자연적 감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적인 어떤 환경 요소를 통해서 범죄자를 쳐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범죄자를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범죄자를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어차피 길거리에는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등을 켜놓는데, 이 가로등을 이 후미진 곳에는 조금 더 밝게 켜놓자라는 거죠. 후미진 곳에 이 가로등 하나를 더 다는 이런 아주 순수한 의미의 노력을 통해서도 이렇게 침입자나 아니면 낯선 사람들을 쉽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음으로 인해서 범죄자가 거기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자연적 감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소개되는 것이 방금 전처럼 이런 외진 골목에 가로등을 하나 더 설치하는 이런 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늘어나게 되고 가시권이 어느 정도 확보되게 되고 그 가시권이 확보된 지점에서 외부의 침입자를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